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누군가와 만나고 있지 않은 싱글 남녀분들은 이별의 상처를 정리하고 있거나 또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요. 건강한 이별을 해야지 건강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별을 새로운 만남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패널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사역자 오한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송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데이트 송유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별할 때 잘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뭐 사실 말이야 쉽지 그 사람과 이별하는 게 그 사람과 끝이라고 생각하면 참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패널분들은 뭐 혹시 과거에 어떤 이별 경험담 혹시 조금씩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별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모두에게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저에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별. 왜냐하면 저는 그 이별했던 분과 친구로도 잘 지내고 있는 그래요. 네, 좀 쿨한 상당히 이별을 쿨한.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듯한데 저는 주위에 이런 네. 분들을 많이 봤어요. 헤어지자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사람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그만 헤어져. 그러면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요? 네, 저는 과거 이제 아내 만나기 전에 연애 시절에 네. 와 진짜 빅이다, 빅, 진짜 서프라이즈다 이런 이제 평을 듣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좀 잘 안 맞아서 약간 생각할 시간을 갖자, 서로 기도해 보자라고 이제 약간 조정기가 있었는데 네. 문득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네. 114에서. 그래서 어. 114에서 왜 전화가 왔지? 난 요금 다 냈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 상담원께서 통신사 상담원께서 상대방 요청에 의해서 커플 요금제가 오늘부로 종료된다. 네, 그게 그 이별 통보였던 통보를 그 연인이 아니라 상담원에게 받은 거예요. 격이네요. 제 3자에게 통보를 받아본. 마음이 그때는 너무 저도 뭐 두 사람이 다 좀 미숙해서 네.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이상의 스토리는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네요. 그 사랑했던 시간보다 오히려 이별 후유증이 더 긴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이별의 후유증은 새로운 사랑으로 극복해야 한다 하면서 너무나 급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분들도 본 것 같습니다. 그 이별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는 이별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영화를 좀 많이 보면 아, 혼자 영화를 보러 많이 다닌다? 즐거운 영화를 친구들과 함께 아, 함께. 네, 함께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지 굉장히 않을까. 귀여운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좀 네. 재밌는 영화를 저는 그렇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웃기는 재밌는 영화를. 어. 네, 제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영화에 좀 빠져 있는 네. 것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자존감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이별을 하면 이렇게 점점 내가 이게 밑바닥으로 가는 상황들도 맞아요. 있었던 것 같고 네. 주변을 통해서도 많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일단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그 이별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매력이 그쵸, 없었나 그쵸. 이렇게 자존감이 네. 좀 바닥으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별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따뜻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강사 문지연 원장. 사랑에 서둔 사람들을 위한 심리치유 에세이를 통해 따뜻한 위로를 전해온 정신과 전문의 문지연 원장.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이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슬픈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운 분도 있었고 미운 분도 있었고 덤덤한 분도 있었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내가 경험했었던 이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별을 잘해야 새로운 사랑이 그러니까 다음을 위한 준비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어떨까? 그래서 저희는 보통 그러니까 애도라는 과정으로 이별을 설명을 합니다. 애도의 의미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러니까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향해서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걸 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별에서도 애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대상이 뭐 사망해서 떠나가신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화번호도 없어진 사람이 되고 연락 불통이 되고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사람은 애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이 애도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애도 과정, 애도 작업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슬픔이 해소되는 과정을 또한 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과정은 일단 몸과 마음이 함께 아픕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밥을 못 먹겠고 한숨이 나오고 이런 현상과 심리적인 마음이 너무 아픈 현상이 같이 나타나죠. 그래서 꿈도 꾸게 되고 항상 뭐래도 피곤하고 내가 정신이 제대로 없는 것 같고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다 얘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내가 내 자신 안에 움츠러든 채로 내가 잃어버렸던 시간들,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프지만 이 과정은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로 보낸 경우에도 애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사랑하던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슬픈 거는 당연한 거고요. 슬퍼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누군가가 잘 되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도 내 배우자가 아니어서 떠나갔다. 그러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슬픔까지 그때로 계속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별을 경험하게 될 때 여기에서는 사실 요만큼만 아파하면 되는 거를 이만큼까지 아파하게 되는 거는 이전에 내가 처리했었어야 됐던 아픔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 반가운 거는 애도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종착점이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돼가는 신호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던 내용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아, 내가 그 사람하고 있었을 때 재미있었던 거, 웃으면서 즐거웠던 거, 정말 너무 안 좋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서 기뻤던 순간들도 있었지, 이게 혼합이 되면서 나중에 기억이 희미해져 가면 이게 저희가 애도가 마무리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이별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결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치하게 이별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이별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데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카톡으로 나한테 까똑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만 만나 하고 그 다음에 수신 차단 이렇게를 해버린다던가, 그리고 또 싫어하는 언행과 행동을 해서 정이 떨어지게 한다, 아니면 잠수를 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이별을 통보한 경우 한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남성과 여성이 조금 더 다른데요. 남자분들 이제 잠수 타시는 경우들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한 6명에 1명 정도는 아주 엉뚱한 행동, 불쾌한 행동들을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떠나가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개인 내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 안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거 짜증나는데 이거 계속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부글부글하는 생각들이 자기 안에 올라와서 아직은 내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때가 개인 내 단계. 다음 단계가 되면 겉으로 드러납니다. 관계적인 단계. 내 안에 있던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서,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편안한지 이 사람이 불안한지 알거든요. 내가 부글부글한데 상대방이 마냥 모른다? 그건 내가 연기를 아주 잘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단계가 관계적 단계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회적인 단계. 사람들한테 내가 떠들고 다니면 얘랑 끝낼 거야, 나 안 되겠어, 나 헤어질 거야, 이번에 나가면 얘기할 거야, 이렇게를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나 이제 이 사람이랑 끝났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다 끝났나? 아닙니다. 4번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4번째 단계는 추억의 매장 단계.
그래서 오래 만났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문득 그 사람 관련된 거 다 싸서 보냈는데 문득 편지지 한 장이 똑 떨어진다거나 함께 같이 찍었던 사진 다 지워버린 줄 알았는데 한 장이 남았다거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마시다가 이 카페에 그 사람이랑 왔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조금씩 하나씩 정리해서 내 기억의 마음속에 묻어놓는 단계가 추억의 매장 단계입니다. 이별의 심리 분석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 통해서 그러니까 이별 심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겪었다 하시는 걸 받아서 그 중에서 제가 심리적으로 이런 거는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 하는 걸 소개해 드릴 만한 사례를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꿈에 사귀던 사람이 주기적으로 나온답니다. 현실과 전혀 다르게 긍정적인 상황이 되어서 아마도 이분이 그러니까 그쪽에 헤어지자고 말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면 허무하고 괴롭고 꿈에선 다시 행복했었는데 깨니까 마음이 상하고 이런 상황. 그래서 꿈은 반대다.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꿈은 마음의 소원 충족입니다. 그래서 소원 충족이라 하면 만약에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목이 마른 거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은 배가 고픈 거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 사실은 내가 이 사람과 헤어졌다. 지금 내 옆에 함께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불안해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꿈입니다. 꿈의 근원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본능적인 욕구가 아주 우리가 아기 때 엄마한테 폭 안겨서 사랑받았던 기억 이런 게 있으면 내가 그런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폭 안기는 거를 바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감각 주입 내가 만약에 지금 자는데 너무 춥다 그러면은 뭐 시베리아 벌판에 서 있는 꿈을 꾼다던가 이럴 수가 있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인생 상황 이런 꿈에서 경험하게 되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헤어짐과 외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외로운 상황에서 헤어진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또다시 얘기해보고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그래서 꿈은 이렇게를 하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돕습니다. 꿈속에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화도 내보고 다시 헤어져 보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깨어있을 때 아니면 실제로 꿈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마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별의 심리 분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됐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해서 사이를 알게 된 다음에 이별을 하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3달간 해외로 휙 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시면서 상처를 많이 치유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돌아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결론은 해피엔딩이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회피라는 방어 기전입니다. 회피는 위험한 상황, 대상,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가 이만큼 쌓여있는 학생이 몰라 내일 자고 일어나서 할래? 그래서 푹 자버리는 거.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관계의 문제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몰라 이건 나중에 힘들 때 나중에 생각해 할래? 이렇게를 해버리는 거 다 회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회피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해야 될 일들을 계속 미루고 있는 분들이라면 회피의 방어 기전을 잘 쓰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내가 나를 지키려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지키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나를 지킨 게 아니라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분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가 병원이나 상담실에서 많이 보는 경우는 회피를 해서 왜냐면 문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거든요. 저희가 보통 쓰레기통에 비유를 하는데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문제는 내가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쓰레기통 비울 때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고 내가 쓰레기 보기 싫어서 거기다 박아놓으면 박아놓을수록 점점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마주쳐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죠. 세 번째 이별 심리 분석입니다. 싫어져서 헤어진 게 아니라고 그래요. 집안 문제 때문에 아마 결혼까지 얘기가 나가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사람이 다가왔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었으니까 미련도 있지만 아쉬움도 있고 짜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닌데도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을 달달달 볶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전이입니다.
이 전이라는 심리 현상은 우리들도 자주 경험을 하는데요. 내가 어려서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한테 무지 혼났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었다. 그 다음부터 나는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을 보면 무섭다. 전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알던 사람하고 현재의 사람하고 동일시하는 거. 그래서 취향이 비슷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스타일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전이의 마음을 지키는 기전이 발동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옛날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고 편안했던 기억이 이 사람한테도 편하고 친한 기억처럼 와서 하는데, 아니면 또 이 사람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이 안 좋았던 걸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사람한테 막 해대는 거, 이런 마음의 심리는 전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별의 심리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 이제 여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첫인상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이 아주 많이 낮아지셨고, 그러니까 대인 기피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고 하면 자기에게로 전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겠냐고, 너무 억울하고 섭섭하다고, 정말 너무 아쉽다고 하는 현상이 내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아, 내가 못나서 그런가 보지, 내가 잘못나서 그런가 보지, 내가 해야 될 걸 못했나 보지, 이런 식으로 나를 계속 향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심리 현상은 자기에게로 전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딴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는데 그 미워하는 상대방을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 미워하는 화살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될 때 그거를 저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첫인상이 안 좋았는데 계속 만나고 사귀어서 헤어지기까지 갈 리는 잘 없잖아요. 첫인상이 안 좋으면 그냥 소개팅에서 끝났을 경우가 많을 거니까요. 그래서 헤어진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별 누구의 잘못 때문이었을까? 보시면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과 남성, 여성의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내 잘못이었다 라고 하는 게 남성과 여성 비율 차이 보이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100%까지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내 잘못이 크다라고 하는 것도 남성과 여성 차이 보이시죠?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날 만큼, 그래서 그냥 이 결과로만 본다면, 또 여자분 맨 아래 보라색 그래프 보시면 내 잘못도 있지만 상대방 잘못이 훨씬 크다. 25대 75로 대답을 한 경우가 여자들에서 훨씬 많아서 설문조사라 본다면 다 남자들이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심리에 대해서도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가 나 그 사람이랑 끝냈어.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차마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누가 찼어? 이 얘기부터 하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찬 사람은 가해자, 차인 사람은 피해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흔히 하는데요. 그래서 가해자가 나쁜 모모, 그리고 피해자는 불쌍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발휘가 되는 우리의 심리 기전은 분리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를,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팀, 무조건 나쁜 팀, 나는 피해자, 그 사람은 가해자. 근데 이건 사실 5살짜리, 6살짜리 꼬마애들이 가지는 아주 미성숙한 마음의 방어 기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인들이 보는 영화 속에는 나쁜 사람인데 마음속에 따뜻한 면이 있기도 하고, 따뜻한 면 알고 들어보니까 사실은 내 뒤통수를 친 거였고, 이게 막 꼬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5살짜리 꼬마애들이랑 영화 보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쁜 팀, 좋은 팀으로 나누는 경우는 분리라고 하는 참 어린아이 같은 방어 기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학대를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게 싫어서 이대로는 아닌데 계속 질질 끌려가듯이 하다가 정말 기도하고 결단하고 조언을 얻어서 더 이상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을 과연 우리가 가해자, 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 아까 헤어져야 되는데 차마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못해서 미운 짓을 막 골라서 하고 지각하고
돈 빌리고 안 갚고 말썽 피우고 그러니까 약속 빵꾸 내고 이렇게를 하는 경우 해서 야, 더 이상 못 만나겠어 끝내라고 했을 때 아싸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차인 사람이지만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찬 사람, 차인 사람,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나누는 게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대여섯 살짜리 꼬맹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숙한 성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쁜 모습과 착한 모습과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이 공존한다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 그 인간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자면 투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상대방한테 건너뛸 때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잘못을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난 니네가 화를 내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한다면 투사입니다. 또 이제 반대로 내 잘못이다 라고 대답한 부분들도 아까 몇몇 계셨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다 너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알지? 우린 이제 끝났는데 다 네 죄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내 죄인가 보다 라고 헤어진다면 이때의 마음의 기전은 함입입니다. 나한테 네 잘못 때문에 그러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헤어져 주는 게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내 잘못 이렇게 해서 함입을 한다면 그게 과연 건강할까? 그래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를 해야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 줄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쫓아간다면 이것도 참 앞에 투사 자기 거 하나도 없이 다 네 탓이야 라고 말한 거 못지않게 함입 역시 건강하지 못한 방어 기전이 되죠. 또 이런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아니야 나 헤어지긴 했는데 나는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한테도 너무 고마워. 그 사람이 밉냐고. 아니야 우린 영원히 친구로 남을 것 같아. 그 사람도 그랬냐고. 아니 그 사람은 싫다고 그랬어. 근데 나는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반동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심리가 있어요. 마음속엔 그 사람을 진짜 때려주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아니 깨끗한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내 모습이 있다니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헤어진 그 상대방에 대한 저주와 원망과 비난과 퍼부어대고 싶은 모든 거를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 혹시나 내가 반동 형성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 밑바닥은 어떤 상태인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별 그 이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회복 기간이 필요할지도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내가 먼저 이별을 하자고 결심을 했다면 바로 만나볼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차지를 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3분의 1, 채 못 되시는 4분의 1 정도의 분들은 내가 예의상 한 달 정도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남녀가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바로 교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4% 정도에 불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린다고 하는 경우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회복이 되고 나서 만나겠다라고 할 때에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텐데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추억의 매장 기간이 참 몇 년까지 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 잊은 거의 기준을 과연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이분들께는 한번 생각은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별은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별과 관련된 몇 가지 상처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으면서 우리들은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러니까 다 함입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있는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별 그 자체, 그러니까 계속 그 이별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별해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나친 자기 방어에서 이별하고 깨어진 다음에는 다시는 또 상처 입을까 봐 만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별 이후에 새로운 만남을 가질 때까지 시간이 마냥 길어진다고 한다면 혹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성적인 상처들도 그렇죠. 나는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사랑하니까라고 생각해서 성적인 관계까지 진행이 됐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다가도 깨지는데 데이트를 하다가도 깨어지는 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서, 근데 이것도 역시 생각보다 상처가 참
당연히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어떤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뭐 깊이 마음 주지 않고 수시로 들락달락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괜찮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또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나의 한 부분을 주고 그 사람도 나에게서 일부분을 얻어가는 거를 반복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여전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부족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공통적으로 답변하신 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라고도 하고요, 감정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감정 표현 잘 안 돼서 헤어졌던 것 같다. 근데 내가 여전히 표현이 잘 안 된다. 이거는 남자분, 여자분 모두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분 한 분 거 내 마음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두려움으로 마음 여는 것도 참 잘 안 되는 것 같다. 솔직하게 고백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전히 잘 안 되는 거, 남자분들이 꼽으셨던 건 배려와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참 특이하게도요, 비교의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비교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는 얘기도 참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데 참 묘하게 비교를 하십니다. 전에 만났던 사람의 단점과 지금 만나는 사람의 단점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깨지면 또 이 사람의 장점과 그 다음 만나는 사람의 단점을 또 비교를 하게 되고, 이건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또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나를 가장 사랑해줬던 사람과, 그래서 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억이 미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기억의 미화 속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던 그 모습만 기억하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참 평범한 모습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너무 시금털털해 보이는 마음을 겪는다면 이게 비교의식의 피해일 수도 있겠다는 거. 그리고 저희는 참 다행인 건 아픈 건 그냥 꽁으로 아픈 것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이 아프니까 멀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애도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나를 추스르는 그 과정, 애도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자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자기 체험은, 그러니까 내 삶의 질서가 새로 잡혀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사람인데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정리되지 않았었던 상실감, 하다못해 어린 시절 꼬마 친구하고 헤어졌었던 상실감까지 지금 상처를 경험을 하면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 아플 만큼 성숙해진다. 이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별이 성장의 발판이 되면 정서적으로 넓어지고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아, 이런 면이 있구나. 아파서 우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면 유행가 가사가 그렇게 절절히 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 슬픈 얘기들이 아, 이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슬픈 감성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 내가 그전에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보니까 또 나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 그래도 나 괜찮구나. 자신감과 자율성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난 나는,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이런 새로운 모습의 나는 선물이 되고, 또 나중에 내가 만날, 그러니까 다음에 만날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날 진짜 내가 함께 하게 될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은 아마도 깜짝 선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역시 받아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와 이해를 꼽으셨어요. 그리고 형제분들에게는 있었는데 자매에게는 없었던 거 센스. 네, 아마 이별을 경험하시면 센스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특이하게 형제분들한테는 없으셨는데 자매들한테 생겼던 게 나를 더 좋아하게 됨.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별을 경험하게 된 다음에 자기를 더 좋아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별이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이별은 있고요. 그래서 이별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아까 보셨듯이 이미 헤어졌던 분들은 아, 나한테 뭐가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다른 그 사람만 탓해서는 볼 수가 없었던 아, 내 안에 이런 점이 부족했었구나. 아,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만큼 자라났구나. 그래서 이별을 이렇게 소화를 시키다 보면 내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슬퍼했었다면 여러분은
많이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랑할 수 있는 건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할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구나. 정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시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많은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제 옆에 계신 한나 씨가 아주 그냥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집중을 하시던데 네, 어떠셨어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모가 네. 엄청 많아요. 예, 메모가 한가득입니다. 계속 공부를 열심히. 예. 저희 앞으로 배우자를 위해서도 이별을 정말 잘해서 잘 준비를 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또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이제 만날 누군가에게 깜짝 선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저를 한번 다시 또 되돌아봤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행복한 결실을 맺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제가 그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부럽네요. 저는 오늘 내용 보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 예전에 드라마였던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결론은 내가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프다. 너도 아프냐? 그러니까 이별을 개인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까 설문에서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물론 이제 저희 크리스천대에서 설문을 받은 거긴 한데요. 3분의 1 정도가 아직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별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가 마음이 정리되면 다른 사람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배려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이별 과정도 아프고 정말 내가 넘어서야 될 성장의 과정이지만 저 사람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한 영혼으로서 저 사람도 잘 이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네.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별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 사랑의 해피엔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별이 더 나은 사랑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저희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